음식도 조절하고 운동도 하는데 혈당은 왜 줄어들지 않는 걸까요? 바로 체형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른 당뇨 치료법은 따로 있다를 치필한 당보만 의원 의료진은 수많은 당뇨 진료와 연구를 통해 당뇨를 체형에 맞게 치료해야 함을 알았다고 합니다. 체형으로 당뇨를 구분해서 치료해야 하는 이유는 마른 당뇨와 비만 당뇨는 발생하는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 관리법과 치료법 또한 달라야 한다고 합니다. 가족이 당뇨병이라 평소에 당뇨에 대한 관심이 많던 차에 마른 당뇨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담은 책이 있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의외로 마른 당뇨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통 당뇨하면 비만 당뇨를 떠올리실 텐데요.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당뇨인 중에 46.8%, 거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이 마른 당뇨입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 정상 체중이거나 혹은 말랐던 분들, 아니면 사상체질 중 소음인에 해당하는 분, 지금은 비만인 체형을 가졌더라도 마른 당뇨에 준해서 치료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마른 당뇨뿐만 아니라 비만인 분들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에 마른 당뇨 치료법은 따로 있다의 내용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음식 조절하고 운동하는데도 혈당이 조절되지 않아 답답함을 느꼈던 마른 당뇨인이라면 이 영상 끝까지 보셔서 자신에게 맞는 운동법과 생활습관 관리로 좀 더 맵시 있는 몸매와 활력 있는 건강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당뇨인의 경우 원래 마른 당뇨가 더 많았다고 한다. 2000년 이전에는 전체 당뇨인 중 80% 이상이 마른 당뇨였다고 하니 말 그대로 대부분이었다. 지금은 비만 당뇨인의 비율이 높아져서 마른 당뇨인의 비율이 46.8%인데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여전히 마른 당뇨인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마른 체형의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한국인의 정상 체중 이하 모두를 포괄해 마른 체형이라고 정의하기로 하겠다. 마른 당뇨인의 다음 세 가지 유형은 첫째, 당뇨 진단 이전부터 원래 마른 체형이었던 경우이다. 원래부터, 즉 어렸을 때부터 말랐던 체형이 이에 해당한다. 먹는 양에 비해 살이 잘 찌지 않는 사람이 있다. 소화 흡수 기능이 떨어지든 만성 설사로 인해 영양분을 자꾸 잃어버리든 원래부터 말랐던 경우에 해당한다. 이런 사람도 당뇨 진단을 받을 수 있는데 정작 본인은 인정하기 어려워한다. 평소 체형도 말랐고 음식 섭취량도 남들에 비해 많지 않은데 당뇨라니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하다. 둘째, 당뇨 진단 즈음에 급격하게 많은 살이 빠져 마른 체형이 된 경우인데 당뇨를 심하게 앓으면서 체중이 확 빠진 것이다. 이런 사람은 원래는 아니었더라도 현재는 마른 체형인 상태에서 당뇨 진단을 받았으니 편의상 마른 당뇨라고 부르기로 한다. 셋째, 체형과 상관없이 한의학적으로 소음인인 경우이다. 소음인은 대체로 소화 기능이 약해 과식이나 폭식을 하면 몸이 힘들어지므로 정량만 먹는 편이고 입도 짧다. 물론 이러한 소음인도 밀가루 음식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고 야식을 즐기면 비만해지기도 한다. 특히 여성의 경우 임신과 출산을 겪거나 갱년기가 지나면서 호르몬 변화로 인해 대사장애가 일어나 복부비만이 증가하고 체형도 비만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처럼 복부나 체형이 비만해지더라도 소음인이라는 본래 체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음식량을 줄이고 운동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당뇨가 잘 치료되지 않는다. 따라서 체형과 상관없이 당뇨를 앓는 모든 소음인에게는 마른 당뇨인에 준하는 한의학적 치료를 진행하고 맞춤형 생활습관 관리를 주문한다. 이런 마른 당뇨인들에겐 오히려 운동이 독이 될 수가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살이 더 빠질 수 있다. 당뇨인이 운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통 혈당 조절 때문이다. 운동을 하면 인슐린의 도움 없이도 혈액 속 포도당이 근육 안으로 들어가므로 식후 운동을 통해 식후혈당을 낮출 수 있다. 그러나 마른 당뇨인이 운동을 너무 무리하게 하면 오히려 에너지 소모가 과도하게 일어나게 되고 부족해진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체내 근육과 지방까지 분해되어 살이 더 빠질 수 있다. 둘째, 체력 저하가 심해진다. 마른 당뇨인이 자신의 체력에 맞지 않는 운동을 하면 체력 소모가 커지면서 만성 피로가 악화될 수 있다. 게다가 체력에 맞지 않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면 면역력도 더 떨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셋째, 운동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당뇨인 대부분은 운동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운동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피로는 뇌의 전측 대상피질에 영향을 주어 뇌 자체가 더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장기적인 당뇨 관리에도 악영향을 준다. 넷째, 저녁 시간대에 무리한 운동은 공복 혈당을 높일 수 있다. 저녁에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소모기 현상으로 인해 공복 혈당이 높아질 수 있다. 소모기 현상이란 새벽에 혈당이 너무 낮으면 이를 보상하기 위해 간에서 포도당을 많이 공급하기 때문에 오히려 혈당이 높아지는 상태를 말한다. 다섯째, 과도한 운동은 몸에 활성산소를 쌓는다. 적절한 운동은 혈류순환을 좋게 하고 신진대사를 증진시켜 세포의 능력을 높이지만 과도한 운동은 활성산소를 만들어 우리 몸의 노화를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당뇨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마른 당뇨인을 위한 운동 원칙. 첫째, 운동하기 전 영양 섭취는 필수이다. 운동하기 전에 달걀, 우유 등의 단백질 식품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운동 후 쉽게 지치지 않고 저혈당을 예방할 수도 있다. 특히 평소 인슐린을 투여하고 있다면 반드시 혈당을 체크한 후 운동하도록 한다.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인이 운동을 무리하게 하여 저혈당이 발생하면 뇌기능 손상까지 가져올 수 있어 오히려 위험하다. 둘째, 운동은 적정량만큼만 한다. 운동 효과를 보려면 보통 일주일에 3회 이상, 1회에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한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 체력에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 셋째, 체형에 맞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운동 계획을 세운다. 말랐다고 해서 모두 같은 마른 당뇨가 아니며 세부적으로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체중 미달인 마른 당뇨의 경우 기존의 운동을 열심히 하던 게 아니라면 체지방량과 근육량 모두 표준보다 부족해 체중이 적게 나가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면 체지방량이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력 운동 위주로 해서 근육을 늘리도록 한다. 복부 비만형 마른 당뇨의 경우 팔다리가 가늘고 유난히 배만 볼록 나온 유형으로 체형은 말랐더라도 복부에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이 많다. 내장지방이 많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해 혈당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 즉 내장지방을 줄이는 운동에 집중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통해 지방을 연소시켜 체지방량과 허리둘레를 줄이도록 힘쓰고 여유가 된다면 근육을 만들기 위한 근력 운동을 추가한다. 이를 위해서 운동 계획을 세울 때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간 적절한 안배가 필요하다. 마른 당뇨인에게 근력 운동은 필수. 마른 당뇨인은 저항 운동이라 불리는 근력 운동을 반드시 해야 한다. 저항 운동을 꾸준히 하면 근육량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기초대사량 또한 높아진다. 근육량을 늘리는 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조직이 근육이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마른 체형의 당뇨인이라고 해도 근육량이 많으면 효과적인 혈당 조절이 가능하다. 특히 허벅지에는 온몸 근육의 3분의 2 이상이 모여 있으며 실제 섭취한 포도당의 70% 정도를 소모한다. 따라서 허벅지 근육량이 많을수록 식후 혈당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전체 근육 중에서도 허벅지 근력 운동이 중요한 이유이다. 우리나라 성인 32만 명을 대상으로 허벅지 둘레와 당뇨 유병률 관계를 분석한 결과 허벅지 둘레가 클수록 당뇨 위험이 낮았다. 특히 남성의 경우 허벅지 둘레가 60cm 이상인 사람은 43cm 미만인 사람보다 당뇨 발병 위험이 4분의 1에 불과했다. 당뇨인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 척도인 중성지방과 혈압 관리에도 좋은 변화를 주니 앞으로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해보자.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맨몸 운동. 어떤 근력 운동이 좋을까? 기구 없이도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을 맨몸 운동이라고 한다. 맨몸 운동에는 플랭크, 스쿼트, 런지, 하늘자전거 타기,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등이 있다. 맨몸 운동의 핵심은 근육이 쓰는 힘에 저항하여 버티면서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하루에 10회부터 시작해 30회, 50회로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다. 기구를 활용한 근력 운동. 등 운동. 핵심은 등을 이루는 가장 큰 근육인 광배근 강화이다. 등 하부에서 시작해 겨드랑이와 팔라인 시작까지 연결된 부위를 강화시키는 운동으로 등 운동을 꾸준히 하면 여성의 고민인 등살을 제거하고 탄탄한 뒤태를 만들 수 있다. 풀업, 턱걸이 동작은 광배근을 탄탄하게 하는 효과적인 운동법이다. 가슴 운동.
흉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으로 흉근 상부, 중앙, 내측, 외측, 하부를 강화시키는 이 운동의 핵심은 바로 미는 동작이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힘이 드는 운동 중에 하나인데 벤치프레스, 푸시업, 버터플라이 등을 추천한다. 이 운동을 열심히 하는 남성은 옷 입을 때 맵시가 좋아진다. 어깨와 팔 운동. 여기에는 두 가지 운동법이 있다. 첫 번째는 아령 운동으로 삼각근, 이두근, 삼두근 등을 강화시킬 수 있다. 두 번째는 수건을 활용한 운동으로 어깨 관절낭과 견갑골 안쪽인 극하근까지 늘려주는 운동이라서 어깨의 가동 범위를 늘려준다.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체력에 맞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다. 운동을 무리하게 하면 오히려 체력이 바닥나고 불필요한 근육통, 무기력감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한다. 마른 당뇨인에게 추천하는 생활 속 운동법. 별도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생활 속에서 방법을 찾아 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전거 타기. 자전거 타기는 기본적으로 유산소 운동이면서 동시에 근력 운동으로 심폐 기능을 발달시킨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자전거를 1년 이상 꾸준히 탔을 때 당뇨, 심장병, 비만이 발생할 확률이 50%나 줄었다고 한다. 영국의 한 연구 결과에서도 일주일에 3회 이상 높은 강도로 자전거를 탔을 때 인슐린 기능이 28%나 개선됐다고 한다. 30대 이후부터는 매년 1%씩 근육량이 감소한다고 하니 근육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주 3회 1시간 이상 꾸준히 자전거를 타는 것이 좋다. 한두 정거장 미리 내려서 걷기.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는 경우 한두 정거장만 미리 내려서 목적지까지 걸어보자. 출퇴근 시간이 운동 시간이 될 것이다. 운동하는 습관이 아직 들지 않았거나 매일 운동 시간을 별도로 내기 어려운 사람에게 추천한다. 일주일에 3회만 걸어도 유산소 운동을 1시간 이상 지속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계단 오르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야 하는 운동 중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 바로 계단 오르기이다.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이 결합돼 꾸준히 실천하면 기초대사량과 근육량이 함께 증가한다. 한 발로 내딛기를 반복하는 운동이기에 좌우 균형 감각을 높여주며 혈류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 심혈관계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30분 동안 계단을 오르면 220칼로리가 소모되는데 빠르게 걷기를 30분간 하면 120칼로리 정도가 소모된다고 하니 같은 시간을 들였을 때 운동 효과가 매우 좋은 편이다. 계단을 꾸준히 오르면 척추와 엉덩이, 허벅지 등 하체 근육이 단련되며 특히 허벅지 근육에 많은 자극이 가해진다. 허벅지 근육은 당뇨인에게 가장 중요한 근육인 만큼 이 운동을 틈틈이 실천할 필요가 있다. 계단 오르기를 할 때는 올바른 운동 자세가 중요하다. 가슴과 허리를 편 상태로 걸어야 복부와 등에 힘이 들어가 상체 운동의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발바닥 절반만 디딜 경우, 즉 앞꿈치로 계단을 오르면 종아리 근육이 당기면서 스트레칭 효과까지 볼 수 있으니 발 앞꿈치를 이용해 오르도록 한다. 한의학으로 보는 마른 당뇨인을 위한 운동법. 한의학에서는 몸과 마음이 하나임을 강조하고 운동이 몸도 기르지만 마음과 생각의 정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어떤 약보다도 좋은 치료법으로 여긴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몸과 호흡과 마음을 조절하는 3단계는 조신, 조식, 조심인데 앞글자의 조는 고를 조절하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조신은 몸을 조절하는 것이다. 즉 개인의 신체와 체력에 맞는 운동을 하는 것을 뜻한다. 조식은 호흡을 조절하는 것이다. 호흡을 훈련해서 체내의 산소 공급이 잘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운동은 혈관 노화를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대신 온몸에 산소 공급이 잘 되게 한다. 운동을 하는 동안 조금 더 훈련해서 호흡까지 조절한다면 몸에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다. 특히 복식호흡은 숨을 들이쉴 때 배를 부풀리고 숨을 내쉴 때는 배를 당겨주는 호흡으로 이것 자체만으로 매우 좋은 운동이 된다. 복식호흡은 몸 안에 있는 탁한 기를 배출하고 내장 지방을 없애주어 복부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 복식호흡을 할 땐 가슴이 들리지 않고 아랫배 중심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연습한다. 몸과 호흡이 안정되면 조심은 저절로 따라온다. 마음 조절, 즉 마음까지도 편안해지는 것이다. 조신, 조식, 조심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실천하는 운동이 있다.
요가와 108배 절 운동이 대표적이다. 요가와 108배 절 운동 후 잠깐이라도 명상을 추가한다면 잡념이 배제되고 마음 안정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운동하면서 호흡과 마음을 조절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마른 당뇨인에게 운동의 목표가 오직 혈당 떨어뜨리기여서는 안 된다. 특히 운동에 대한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운동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면 그로 인해 오히려 혈당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강박 속에서의 무리한 운동은 피로감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마른 체형의 당뇨인은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의 여유와 기쁨을 줄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어떤 운동이든 내 몸과 체력에 맞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지금까지 마른 당뇨의 유형과 각 유형에 따른 운동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간략히 정리하자면 당뇨에 대한 흔한 인식은 주로 비만과 관련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당뇨 환자 중 거의 절반이 마른 당뇨인데요. 비만 당뇨와 마른 당뇨는 발생 원인과 생활 습관, 식습관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체형에 따라 적절한 생활 습관이 중요하고 특히 마른 당뇨인들에게 있어서 운동은 세심하게 신경 써야겠네요.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살이 더 빠질 수 있고 체력 저하와 스트레스 등을 유발할 수 있으니 자신의 체형에 맞는 식사와 운동을 통해 적절한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특히 영양 섭취와 운동 계획은 개인의 특징에 맞게 조절되어야 하니 개인 맞춤형 치료를 통해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이 책에는 파트 1부터 파트 6까지 있는데요. 순서대로 보자면 마른 당뇨를 아시나요? 여기서는 마른 당뇨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다음으로는 마른 당뇨를 연구하다로 마른 당뇨인이 실천해야 할 음식, 운동, 수면, 스트레스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바디를 체크하면 마른 당뇨가 보인다. 마른 당뇨인에 대한 해답, 사상체질에서 찾아라에서는 마른 당뇨인 중에 소음인이 많은 이유와 추천하는 혈자리, 한약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약 치료를 통해 희망을 찾은 마른 당뇨인들인데요. 임상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마른 당뇨도 피해갈 수 없는 당뇨발전임입니다. 당뇨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다면 책을 구입해서 정독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의 편의를 위해 도서 구매 링크는 더보기와 댓글에 달아놓을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셨다면 부탁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